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계획을 확인한 우리 국정원 분석에도 미국은 여전히 공식 확인을 하지 않으면서 자체 정보 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 한미 대북 감시 공조의 엇박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에 67조 원 정도를 대출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마련한 것이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시나리오의 죽음을 활용해 휴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전 연령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창업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년 연장 논의도 다시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지 8일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도박 규모와 공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나 외국인 근로자 9명이 대피하고 닭 17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바다에서 조업하던 60대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라는 국정원 분석을 공식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한미의 대북 감시 공조에 엇박자는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군사 활동에 대한 한미 당국의 분석에 차이가 있다는 것 같다는 질문에 미국의 정보 확인은 자체적인 프로세스와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자체 평가에는 한국이든 다른 어떤 나라의 분석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격정지에 북한 인공기가 러시아 국기와 나란히 걸린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심리전의 일환인지 아니면 북한군 참전의 증거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윤현숙 기자입니다. 친러시아 텔레그램 계정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우크라이나전 격전지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의 한 탄광에 북한 인공기가 러시아 국기와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우리 전투원들의 행동이 적에게 큰 혼란을 일으켰다는 글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없는 북한군을 있는 것처럼 꾸며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도 이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 주제를 부각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공기가 걸린 지역이 북한군 파견지로 추정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참전의 증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 미사일 공격으로 이 지역에서 북한군 장교 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지난 18일 도네츠크 인근에서 북한군 추정 인물이 러시아군과 함께 포착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의 북한 의존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It seems that the harder Putin finds it to recruit Russians to be cannon fodder, the more willing he is to rely on DPRK in his illegal war. 북한군 참전에 대한 공식 확인을 미루고 있는 미국 백악관은 조만간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대통령실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북한이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무기 지원 자제 원칙이 깨지는 거냐는 질문에 모든 무기는 의도에 따라 살상이 될 수 있다며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 지원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과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에 67조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동결 자산을 이용한 금융범죄라며 반발했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에 350억 유로, 52조 원을 신규 대출한다.
이 안이 유럽의회 표결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금을 담보로 대출 자금을 마련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With this vote, we are sending a very strong message that we are using profits from Russian frozen assets for Ukraine, and Russia as an aggressor must and will pay.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도 미국이 200억 달러, 28조 원을 올해 연말부터 제공할 준비가 거의 다 됐다고 밝혔습니다. G7 일원인 영국과 캐나다, 일본도 가세했습니다. 영국은 23억 파운드, 약 4조 원, 캐나다는 50억 캐나다 달러, 5조 원 규모입니다. Today I'm able to announce £2.3 billion of support to Ukraine in the form of a loan. 오는 25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 계획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G7과 EU가 지난 6월 우크라이나 대출 지원에 합의한 지 넉 달 만입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국 국영 자산에 대한 불법적 제재를 외교정책 도구로 삼아 국제금융체제에 도전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병원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무차별 공습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자 북부에서도 끔찍한 폭격과 피란 행렬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은 또 한 번 휴전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스라엘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폭격의 폐허로 변해버린 마을.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린 가족을 찾기 위한 절박한 구조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ما في حركة أطفال ما في الماء بعد ما لقيناها والصوي بعد ما لقيناه وبنت أختي استشهدت وعندنا شي 30 مصاب. 이스라엘군은 병원이 아닌 헤즈볼라 시설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공습으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자택 공격은 자신들의 소행이라면서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والتامة والحصرية عن عملية قيساريا واستهداف منزل مجرم الحرب وزعيم الفاشية الصهيونية نتنياهو. 하지만 기자회견장 인근에서 또다시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이어지면서 황급히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가자 휴전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의 죽음을 활용해 휴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I believe very much that the death of Sinwar does creat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bring the hostages home, to bring the war to an end, and to ensure Israel's security. 하지만 이 와중에도 가자 북부에선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했고 폭격을 피해 절망의 피란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뉴욕 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이어진 가운데 2거래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1.53달러, 2.17% 상승한 배럴당 72.0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2월 인도분은 전장 대비 1.7달러, 2.43% 오른 배럴당 71.74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75달러, 1.36% 높아진 배럴당 76.04달러에 마감하면서 이틀 동안 3달러가량 상승했습니다. 미 대선이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 위협 이슈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 우위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었던 라틴계 표심이 이탈이 확인이 되자 이들을 향한 막판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전국 단위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21일까지 전국 성인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46%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3%포인트 앞섰습니다.
역시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반면 각 후보의 강점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주의 위협 이슈에서 확연히 앞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제와 이민 문제에서 우위에 서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달 들어 특히 트럼프 재선의 위험성을 부각하면서 4년 전 미국 국민이 왜 트럼프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we acknowledge, and I've said publicly, Donald Trump is an unserious man. And the consequences of him ever be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gain are brutally serious.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유세에서 빠짐없이 경제와 불법 이민 문제를 강조합니다. We killed that plant just by the threat of tariffs. I'm telling you, outside of love and religion, it's the most beautiful word there is. Tariff! 대선 2주일을 앞두고 라틴계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후보들도 발길이 바빠졌습니다. 여론조사 하루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라틴계 유권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I just saw a poll that we're actually leading with Hispanics. That's never happened before. And I don't know, but it's going to be close. I mean, she's sleeping right now.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정부 일자리의 대학 학위 조건을 폐지하는 등 라틴계 유권자를 겨냥한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스페인어 방송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Donald Trump has shown himself to be someone who thrives on trying to divide us as a nation and demean people, call people names. We have so much more in common than what separates us as Americans. 최근 라틴계뿐 아니라 흑인 남성, 노조 등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 흔들리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불리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히 경합주 7곳에서 이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취업자 수가 50대를 처음으로 제치며 전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이런 추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년 연장 등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60대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만에 27만 명 이상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으로 처음으로 50대를 뛰어넘어 취업자 수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돌봄과 제조업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업이나 지금 제조업 등에서 그 증가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보건복지업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분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60대 이상의 창업 역시 빠르게 늘면서 월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현행법상 정년은 60세 이상. 하지만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두드러지면서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60대 반, 75세 이상 하신 분들이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취미생활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한 60대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너무들 열심히 사시니까.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먼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렸고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정년 연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50년 노인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노인 기준을 75세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65세 노인 연령을 1년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제도 마련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합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대구시청과 대구시 산하 사업소 등에서 시설물 유지 보수나 장비 관리, 상수도 검침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이미 정년이 연장된 청소원 등을 제외한 412명이 연장 대상입니다. 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 2곳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전공의 그리고 의대생들은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은 데다가 또 참여를 하겠다고 한 단체도 여전히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조건으로 삼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전격적으로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협의체 문제가 떠오른 뒤 주요 의사단체가 참여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반대하고 전공의들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지켜볼 수 없다며 참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의대생 휴학계 허가 문제는 물론 이미 입시가 시작된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학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첫 발을 뗀 것이지만 난관은 많습니다. 유일한 법정단체이자 가장 규모가 큰 대한의사협회는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정 갈등 해결에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입장을 내고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부가 반대 입장을 못 박은 의대생 휴학의 무조건 수용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도 협상에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정치권도 출범 자체는 환영했지만 여야의 온도차는 존재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에 공을 들여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의료계 참여를 환영한다며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여 결정이 다행스럽다고 평가하면서도 전공의들이 참여할 여건이 되도록 정부 여당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대화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며 협의체를 가동하는 건데 의료 시스템 정상화란 성과를 내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이렇게 의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취임 6개월밖에 안 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이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의협 대위원회 조현근 대의원은 최근 임 회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을 위한 동의서를 대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조 대의원은 임 회장의 불신임 사유로 간호법 저지 실패와 의대 증원 발표 후 미흡한 대응, 또 사직 전공의 분열 시도, 막말 등을 꼽았습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판매 대금의 일정 비율을 뒷돈으로 받아 모두 4억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의사와 병원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 자금 등 3억 원 상당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1000번 넘게 장난 전화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감봉 처분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호석 씨를 과잉 경호에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경호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월 배구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전직 프로배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사갈 집에 매매 대금을 일부만 지원해준다며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어제 오전 6시 반쯤 전주시 평화동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인근에서 유력 용의자인 70대 남성의 시신도 발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박 혐의로 검거된 청소년이 5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명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 수감자가 폭행을 당해 복강 내 출혈 증상을 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정당국이 폭행 의혹이 제기된 직원을 배제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가 당시 특검의 조작 수사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춘천에 있는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17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군산에서는 바다에서 조업을 하던 6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사건 사고 소식 임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
빗줄기 사이로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화염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강원 춘천시 양계장에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 50분쯤. 불은 창고를 포함해 건물 4개 동을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직원 9명이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닭 17만여 마리가 불에 타는 등 소방추산 10억 원의 피해가 생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늘어선 차량 뒤쪽으로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 미추홀구 하객동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일부와 차량 여러 대가 불에 탔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바다에서 조업하던 60대 선장이 실종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어선에 휴대전화만 있고 사람이 없다는 인근 조업선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잠수 인력 등을 투입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려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엔진 결함으로 이륙전 회항에 승객 18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렌트카가 8시에는 닫는데요.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렌트카를 못 빌리고 택시 타고 숙소로 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택시 타고 렌트카 회사로 가야 되는 상황도 있고. 제주항공은 3시간 반 만에 대체 항공기를 투입해 운항을 재개했다며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보상과 환불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을 자백한 지 8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 낮 1시 55분쯤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3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와서 성실하게 조사받았다며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불법 도박을 벌인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 전체적인 규모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아침도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들 지역에 5mm 안팎, 강원도에 최고 2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오전 중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기 상강인 오늘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1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1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 13.8도, 부산 17.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6도, 광주 18도, 대구 19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다는 정치인들 27명이죠. 이들의 이름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종일 술렁였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본질 흐리기라며 명 씨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뒤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다는 정치인 27명의 이름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거래까지는 아니고 이제 저희 명태균 대표와 밀양구 용소를 통해서 그분들과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여권 인사들 이름이 주로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여영국 전 정의당 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은 대부분 명 씨와 아무 관계없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명 씨에게 어떤 형태의 여론조사도 의뢰한 적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이현주 최고위원도 국정농단 의혹과 관계없는 정치인 리스트로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당선 직후 명 씨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력서를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력서를 봤다는 건 이력서는 그 인터넷 검색해서 나오고 그래서 어떤 이력서를 봤다는 건지 확인할 수 없고요. 명태균 씨는 YTN과 통화에서 자신의 여론조사에 불법은 없었고 김 전 의원의 공천과도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SNS에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올리며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은 처벌받는다고 적었는데, 자신이 김 여사에게 꿈 해몽을 해주는 등 두 사람 사이에 영적 대화가 오갔다는 강 씨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두고 강 씨의 증언이 대부분 명 씨의 말을 전한 것일 뿐이라며 신뢰도의 의문을 제기했고, 얼마나 우리가 신빙성 있게 그 진술을 평가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많은 사실은 의문점을 갖고, 민주당은 당사자들의 해명도 고려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거나 기부의 제한에 걸려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고요. 강 씨 측은 명 씨와 주고받은 녹취록 등 증거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며 여지를 두고 있어 정치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검찰은 앞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수색 시도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휴대전화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지 않은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수사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예시로 들며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의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130번. 그러나 YTN 취재 결과 이 사건 수사 당시 김 씨의 휴대전화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이나 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김 씨 본인에 대한 강제 수사는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나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이 대표 대신 측근들의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압수수색 논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에 관한 수사 때도 똑같이 불거졌는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사건을 꺼내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종화 검사가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경호를 먼저 탄핵해야 할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정치권에서 민감한 사건마다 유불리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압수수색만이 수사의 정답은 아니지만 정치적 사건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며 사법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우리나라 공직자는 외국 정부나 외국인한테서 선물을 받을 경우 일정 금액이 넘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공직자 선물 신고의 가장 투철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현 국민의힘 대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란 점 때문에 공직자 선물의 신고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공직자는 외국 정부나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소속 기관 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은 예외 대상이어서 사건은 종결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5개 기관과 반부패 총괄기관인 건의기의 공직자 선물 신고 내역을 살펴봤더니 전체 신고 건수는 23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감사원과 공수처, 법제처, 건의기는 단 한 건의 신고도 없었습니다. 이 공직자 선물 신고의 40%를 차지할 만큼 적극적이었던 인사도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로 확인됐습니다. 한 전 장관의 신고 내역에는 넥타이나 주류는 물론이고 접시나 서적, 잣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장은 물론 검사장 이하 검사들이 신고한 것들도 있었는데 10만 원이 넘으면 신고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다른 기관의 경우 기관장조차 2년간 신고가 전혀 없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한 건의 신고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권력기관이나 반부패 기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 전체 공무원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불과 11,000원짜리 책자부터 1,300만 원이 넘는 손목시계까지 최근 2년 반 동안 공직자 선물은 94건이 매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국 인사의 선물에는 저가냐 고가냐와 무관하게 대체로 신고하고 있다는 건데 법에 민감해야 할 법사위 소관 기관들은 물론 반부패 기구인 건의기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어제 국회에서는 체육 분야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3년인 도전이 유력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향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는데 방만한 경영과 정치개입 문제 등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국감장에선 단연 이기흥 체육회장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체육회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회계관리가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1월 열린 2시간짜리 체육인 대회는 12억짜리 문체부 성토대회라는 비판을 들었고 파리올림픽 기간 현지 코리아하우스는 특정 업체와 유착됐다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 예산 집행이 지금 적지 않은 것 같은데 13,000명씩이나 불러서 체육인 대회를 하는 거 이게 적절합니까? 지인들 올림픽 데려가면서 또 몇 억씩 쓰고 하루에 1억씩 드는 이 코리아스 운영과 이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전혀 무관한 것인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마 네. 직원들이 그 단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최근 감사원과 총리실 등에서 전방위 감사를 받는 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와 국민을 겁박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IOC 얘기를 하셨는데 IOC의 누구로부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내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그 문을 묻는 겁니다. 통화하셨어요? 예, 만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나서도 얘기하셨어요? 예. 통역 누가 했습니까? 제가 합니다. 직접 하셨어요? 예. 지난 2017년부터 통합체육회를 이끈 재선 이기흥 회장이 반대 세력을 억누르며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시절에 있었던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 체육인들의 말을 무시하면 이 현재의 대통령도 어떻게 되느냐는 그런 발언도 두 차례나 하시고요. 굉장히 그 안에서의 모습은 이 체육 대통령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여야 한 목소리로 이기흥 회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목요일 종합감사에서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정몽규 축구협회장도 출석해 더욱 날선 현안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협의회를 열어 김장채소 가격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이번 협의회선 배추와 무 등 14가지 김장재료의 공급 안정과 소비자를 위한 할인 지원, 할인 정보 제공 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일정입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오늘 8차 회의를 열고 상생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정부가 이번 달까지 상생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막바지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통계청이 지난 8월에 인구 동향 통계를 발표합니다. 지난 7월 출생아 증가폭이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8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과 보험, 여신 전문가, 저축은행 관계자 등을 소집해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억제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협력을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60대 이상 고령자의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고령자의 피해 구제 신청은 총 370건으로 2023년에 집계된 건수만 전년 대비 33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출발 전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불만이 63.8%를 차지했고, 위약금 관련 분쟁의 이유로는 건강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가 43.6%로 가장 많았습니다. 노조 조합원들이 배송하지 않은 화물을 대신 배송하려 한 비조합원 기사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 노조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비노조원 택배기사가 조합원이 맡은 택배를 운송하려고 하자 차량을 가로막거나 택배 물품을 내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에 입성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4조 5천억 원을 조달했는데요.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를 공략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차영 기자입니다. 인도 뭄바이에 있는 인도증권 거래소. 오전 10시가 되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힘차게 종을 칩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 시장에 화려하게 입성했습니다. 인도 시장 진출 28년 만입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기업 공개로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조 5천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인구 14억 명인 인구대국 인도는 중국,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이지만 자동차 보급률이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해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From the beginning, we knew that India was the future. That is why we continuously increased investments, expanded our R&D capabilities, and created more than 250,000 jobs.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인도 시장 점유율 2위인 현대차는 이번 상장으로 대규모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은 현지 공장 생산 능력 확대와 미래 첨단 기술 연구개발 등에 쓸 계획입니다. 나아가 인도를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수출 허브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 인구가 늘면서 스트레칭 기구인 폼롤러 구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폼롤러 제품 대부분에 낙상 사고에 대한 주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에 주로 쓰이는 폼롤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제품 20개를 검사해봤더니 재질에 따라 딱딱함을 나타내는 경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해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도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정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은 전 제품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다 다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 경고 문구가 있는 제품은 단 2개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등록된 폼롤러 관련 사고는 총 18건, 이 중 15건이 어린이 사고였습니다. 폼롤러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입거나 폼롤러에 직접 부딪혀 열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폼롤러에 올라가서 발을 지압하거나 균형을 잡는 운동 동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운 곳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인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낙상 사고로 이어져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뒤로 갑자기 미끄러져서 어깨를 손을 짚어서
크게 다쳐서 응급의학과를 갔었는데요. 만약에 그 뒤에 이제 가구가 있었는데 가구에 부딪혔으면은 좀 아찔한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하고. 한국소비자원은 사고 예방 주의 표시를 하지 않은 18개 제품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폼롤러를 사용할 때 낙상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한반도와 가까운 보하이만을 비롯한 중국의 해안 지역 여러 곳에서 바닷물이 육지로 넘쳤습니다. 달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웠던 슈퍼문의 영향으로 밀물 수위가 높아졌던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무트로 넘쳐 흐릅니다. 항만에선 작업자들과 차량이 서둘러 대피합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굴착기 한 대는 망망대해에 갇혀 오도가도 못합니다. 민가 쪽으로 흘러넘치는 바닷물.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립니다. 불어난 물에 부둣가의 배들은 지붕보다 높이 떠올랐습니다. 도로의 차량은 물론 비닐하우스도 짠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은 아예 그물을 펴고 물고기를 잡습니다. 我们30几年了，没见过这么大，全没了。我们那门口全是水，车泡了，很多东西泡了呗。 한반도에서 가까운 보하이만을 비롯해 중국의 여러 연안 지역에서 밀물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밤 이른바 슈퍼문이 뜬 지 이틀 만입니다. 而如果这个天气因素所造成的这个涨水，那么赶上这个潮汐就高潮的时候，那这个时候这个水位就会变成异常的高。 달의 인력이 커져 만조 수위가 높아진 데다 폭풍 해일이 겹친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수도권에서 강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안한 시민들이 경비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범죄는 SNS 범죄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갈수록 대담하고 흉포해져서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대형 경비업체에 상담을 의뢰하는 고객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계약 문의 건수는 평소 같은 기간의 8배에 달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대에 잇따른 강도 사건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本日も頻繁に連絡いただいてまして、いずれもかなり不安に感じて、急いで資料が欲しい。 지난 8월 말 이후 일본 수도권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은 모두 14건, 붙잡힌 용의자만 30여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SNS 범죄 대행 모집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기도 하고 납치를 당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메신저로 범행을 지시하는 주범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용의자들은 가족들에 대한 보복 등이 두려워 발을 뺄 수 없었습니다. 断ってくれて家族に被害をね被った方がまだまし。 범행 직전 붙잡힌 용의자 가운데는 14살 중학생도 있습니다. 청소년까지 범죄 대행 사이트의 표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행을 지시한 주범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데다 모방 범죄까지 확산할 수 있어 일본 내 치안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인 에어택시가 뜰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에어택시의 상업 운항을 위한 포괄적인 훈련과 조종사 자격 인증 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항공사가 내년부터 상업 승객 운송 시작을 계획 중인 가운데 주요 장애물을 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에어쇼 도중 국외 비행을 하던 비행기가 추락해 영화 탑건 출연자들을 교육하기도 했던 베테랑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후 미국 뉴멕시코주 라스크루시스 공항에서 열린 항공 우주 박람회에서 찰스 토마스 척 콜맨이 조종하던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에어쇼는 콜맨의 비행기가 추락한 뒤 취소됐으며 미국 관계 당국은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쿠바에 허리케인까지 덮치면서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동부 관타나모주에 피해가 집중됐다며 허리케인 규모가 초기엔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됐지만 쿠바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큰 피해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고발 미투 운동을 촉발한 미국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현지 시간 21일 MBC 뉴스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라이커스 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와인스틴이 골수암의 일종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으며 교도소에서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와인스틴은 지난달 가슴 통증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심장 수술을 받았고 지난 7월엔 코로나19와 폐렴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속 주인공, 지난해 영국에서 가장 못생긴 개로 뽑힌 패기입니다. 항상 혀를 빼물고 있고 또 얼굴과 발에 털이 수북한데요. 퍼그와 차이니즈 크레스티드의 혼종입니다. 대회 우승 이후 헐리우드 영화에도 출연했는데 헐리우드 슈퍼스타 라이언 레이놀즈, 휴 잭맨과 함께 데드풀과 울버린에 등장합니다. 이 영화로 강아지 세계 오스카상으로 통하는 피도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시상식은 내년 2월 런던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남북이 최전방 감시초소 지피를 각각 10개씩 폭파한 뒤 부실 검증 논란이 일었지만 관련 문건이 비밀로 분류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거의 6년 만에 이 비밀이 해제가 됐는데 당시 문건을 봤더니 불능화를 확인했다는 발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10개씩의 지피를 폭파한 뒤 상호 검증에 나섰습니다. 오늘 보니까 올 때 보니까 길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 보니까 우리 북측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하부에 대해서 확인된 거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네 일단. 뭐 여기서 저 들어가십시오. 곡괭이로 뚜지갔으면 뚜지고. 상호 검증 이후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 지피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불능화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 총항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6년간 비밀로 붙여있다 해제된 당시 문건을 보면 지하시설까지 완파했던 우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상시설은 완전 폭파돼 철거됐지만 지하시설은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식별이 제한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사격이나 감시를 위한 총안구도 불능화가 추정뿐이었고 일부는 북측이 접근을 막거나 거부해 의구심 해소에 제한적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피 불능화 파괴 문제는 지난 정부의 이른바 가짜 평화시효에 의해서 우리 엄청난 안보 공백은 물론이고 예산 낭비까지 초래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6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지피 복구를 완료했으며 우리 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보낸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모두 20차례 활주로 운영을 일시 중단했고 172대 항공기가 운항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5일 동안 17차례, 김포공항은 7월 24일 하루 3차례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활주로 운영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달 마지막 날 오는 31일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정부가 인파 사고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습니다. 2년 전 참사가 발생했던 서울 이태원 일대에는 종합 상황실이 꾸려지고 경찰과 소방 등 안전관리 근무자 4천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8일 동안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우선 연례적으로 많은 인파가 방문하는 전국 27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서울 도심과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 12개 지역에는 현장 상황관리관을 파견합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때까지 현장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각 부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헬로윈데이 등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참사의 아픔이 남아있는 이태원에는 녹사평역 광장에 합동 상황실이 꾸려집니다.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으로 인파를 관리하고 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태원역 하차 인원을 기준으로 혼잡 상황에 따라 3단계로 인파 관리 대책이 추진됩니다. 세계 음식 문화거리와 퀴농길 등 이태원역 주변 골목길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대책이 운영되는데 1단계 주의 단계까지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지만 3단계 심각 단계에서는 인파 유입이 전면 차단되고 대로변으로 이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태원 인근에 지자체 관계자와 경찰, 소방, 교통공사 등 4,100명이 넘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25개 자치구, 경찰, 소방과 함께 헬로윈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인파 밀집 상황 모니터링과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태원역 차량 교통 관리도 주정차 관리부터 긴급 비상 차량을 위한 전용차로 확보까지 인파 밀집 상황에 맞춰 운영될 예정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버스 노선과 공공성 재정을 전면으로 혁신합니다. 누구나 5분 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버스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이 버스의 공공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재정 지원 제도도 개혁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역 앞 버스 정류장. 버스들이 승하차 차례를 기다리며 길게 늘어섰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있다지만 100개 넘는 노선이 겹치는 도심에선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버스 적자가 누적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과도해졌고 최근 사모펀드들이 버스 회사를 인수해 공공성 훼손 우려마저 커지자 서울시가 버스 운영을 전면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운송 적자분을 전액 보전하던 사후 정산제 대신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추정해 미리 차액을 지급하는 사전 확정제를 도입하고 인건비와 연료비 지원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버스 노선 가운데 다른 교통수단과 중복되거나 장거리 노선은 폐지하고 지난 20년간 도시 개발에 따라 변화한 교통 수요를 재조사해 노선을 재배치합니다. 새벽과 심야엔 자율주행 버스를, 고령자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 지역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을 투입합니다. 누구나 5분 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복잡했던 시내버스 노선은 간소화하고 장거리나 중복된 노선은 줄이는 한편 자율주행 버스와 2층 버스 등 신개념 맞춤형 버스를 도입해서 아울러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이 버스 회사를 인수할 경우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계 자본과 자산 운용사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올해 안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도한 배당 수익과 회사채 발행, 알짜 자산 매각, 진입 5년 내 재매각 시엔 사실상 버스 운영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불이익을 줘 먹튀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포스트 시즌 사상 처음으로 가을비로 중단된 뒤 다시 한 차례 미뤄졌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오늘 오후 4시 광주에서 삼성과 기아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의 남은 경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경기는 삼성이 1대0으로 앞선 6회 초 무사 1루 2루 상황부터 시작해 남은 이닝을 소화합니다. 또 1차전 경기가 끝나고 1시간 뒤에 2차전이 곧바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프로야구의 이번 포스트 시즌은 유독 비로 연기된 경기가 많습니다. 중단된 한국 시리즈 1차전과 2차전 경기도 모두 하루 밀렸는데요. 이번 비는 또 누구의 편일까요? 이경재 기자입니다. 밤새 내린 비 때문에 내야를 덮은 방수포 위로 물이 고였습니다. 잔디는 축축하게 젖어 있고 흙이 깔린 1루 베이스 옆엔 움푹 작은 웅덩이도 생겼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이런 경기장 사정에 비 예보까지 고려해 연기된 1차전 잔여 경기와 2차전을 모두 하루 미뤘습니다.
포시즌 사상 최초 서스펜드 데더에 하루 휴식이 가져다줄 변수에 두 팀 사령탑들도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잘 던지던 원태인은 5회까지밖에 쓰지 못해 아쉬워했던 삼성은 악재가 호재로 바뀌었습니다. 원태인이 나흘을 쉴 수 있어 4차전 선발에 이어 욕심낸다면 마지막 7차전까지 등판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생겼습니다. 하루라도 더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저희한테는 좋은 그런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1차전, 4차전, 7차전 다 던질 수 있도록 저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무릎 부상에서 회복하고 있는 구자욱의 출전 가능성도 조금 더 커졌습니다. 1차전에서 안 좋았던 흐름을 끊어 경기 중단을 반겼던 기아는 2차전 연기엔 유불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아 역시 1차전 선발 내일을 4차전에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4차전 선발감이었던 윤영철과 김도현 등을 미리 불펜으로 쓸 카드도 쥐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한국 시리즈의 무게감을 직접 느꼈기 때문에 당장 1차전 6회부터는 선수들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좀 차분해지고 저희 선수들이 원래 하던 느낌대로의 공격을 하면 뭐 팀 능력 좋은 선수들이라 언제든지 뭐 한 2-3명의 선수는 또 잘 치는 선수들이 충분히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1차전에 이어 열린 2차전에서 기아는 양현종이 선발 등판하고 삼성은 황동자와 왼손 이승현 가운데 1차전에서 안 쓴 선수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취업 실패와 대인 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고립 은둔 청년이 최대 5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관련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팩트 추적 취재 결과 지난해 진행된 정부의 고립 은둔 청년 대상 실태조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응답자의 75%가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26.7%는 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경험까지 있었는데 고립 은둔 기간이 길수록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거나 시도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고립 은둔 청년들이 세상과 벽을 쌓은 이유와 또 제도의 한계,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도울 해법을 집중 모색합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서울은 흐리기만 하지만 곳곳에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구름 뒤로는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에 맞추기라도 한 듯 날씨가 한층 더 쌀쌀해지니까요. 나오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중부와 전북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도에 최고 20mm,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에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전 13.8도, 춘천 12도 등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도에서는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도 서울 16도, 광주 18도, 대구 19도에 그치며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며 또다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특히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